네, 미국의 국채금리 상황과 또 투자자들이 체크해야 될 주요 일정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매주 월요일에만 만날 수 있는 증시 저격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트리플 인베스트 김우식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 이 국내외 시장의 주요적인 특징들 짚어주시죠. 네, 매주 최근에 시장을 지난주를 리뷰를 해보면 예. 거의 뭐 중국 쪽만 괜찮더라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글로벌 증시는 러시아 등도 빼고 다 예. 빠지고 있더라는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경기 침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죠. 그렇죠. 힘든 국면을 좀 이어갔었는데 지난주 주요 우리 일정을 살펴보면 그중에 이제 소비 지표가 하나 있었는데 소비자 신뢰 기대 지수가 있는데 이게 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예.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를 키웠고 또 나토 정상회담이 지난주에 또 있었는데 이게 신냉전 시대를 예고하면서 또 글로벌 증시를 더 힘들게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 전체가 어려운 국면을 보였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중요한 PC 물가 지표가 있었는데 그나마 물가 지표는 전월 대비해서 비슷한 수준 나왔고 같은 예. 수준 나왔고 또 근원 PCI를 보면은 둔화되는 모습이 몇 개월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건 사실은 호재성이라 봐야 되는데 문제는 파월 연준 의장의 그 물가를 누르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예. 경기 침체냐 아니면 뭐 만약에 경제 성장과 인플레 때려잡는 거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파월 연준 의장은 당연히 인플레 잡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를 용인하더라도 잡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지표의 어떤 둔화 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크게 또 호재로는 작용하지 못했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 해서 이제 그 지난주 미증시의 상반기 마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상반기가 끝났고 했는데. 예. 그러니까 뭐 한 52년 내 최저치, 최악의 상황을 보냈다. 정말 안 좋았죠. 예, S&P 500이 무려 뭐 20% 가까이 급락을 했으니까 정말 드문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고. 지난주만 놓고 보면 유틸리티라든지 경기 방어 섹터죠. 유틸리티, 뭐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이런 정도만 한 주간 조금 그나마 선방을 했고 나머지 상당히 안 좋았는데 특히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다시피 반도체 관련 섹터가 지금 급락이 가장 미국 시장에서 두드러진 게 아니었나 한 주간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증시를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죠. 글로벌 증시도 이렇게 약하고 경기 침체 얘기 나오고 수급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계속 안 좋은 모습, 뭐 전 저점을 또 깨는 또 2,300 뭐 이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 2,300도 깨는 모습을 확인했었는데 예. 외국인 수급 주 초반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이 잠깐 들어오면서 그래도 잠깐 반짝했죠. 근데 예, 그렇죠. 전강후약으로 또 밀리면서 안 좋은 국면이 계속 반복되는 모습이었고 우리가 섹터별로 종목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전저점을 또 강하게 깨면서 우리 지수에 압박을 줬었는데 좀 아팠던 부분은 뭐냐면 뭐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 증시의 각 섹터의 대장주들이 거의 뭐 사망했다? 좀 심한 거예요, 표현이. 단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당장 IT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씀을 드렸고 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아팠던 게 2차 전지 대장주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난주에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죠. 2차 전지가 급락을 했었고 거기다가 포스코 홀딩스, 또 LG화학, 하이브, 크래프톤, 네이버 카카오 등등해서 우리 그 대표적인 섹터의 대장주들이 모두 안 좋은 국면으로 가면서 낙폭과대라는 단어가 무색한 한 주가 아니었나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참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주도 좀 이 대응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현지 시간 4일 월요일에는 미국 증시가 독립기념일로 휴장에 들어갑니다. 또 우크라이나 재건회의가 현지 시간 5일까지 진행되고 또 화요일에는 호주 통화정책회의, 한국의 6월 CPI, 또 미국의 5월 내구재 주문이 발표됩니다. 현지 시간 6일 수요일에는 미국의 6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연준 위원들의 이 6월 FOMC 회의 당시의 이 발언들과 또 반응을 체크해 볼 수 있겠고 미국의 6월 ISM 서비스 지수도 이날 공개됩니다. 현지 시간 7일 목요일에는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또 G20 외교장관 회의가 8일까지 진행되고 대중국 관세 만기가 도래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에는 미국의 6월 고용 보고서 발표되는데 미국의 고용 지표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체크해볼 만한 일정들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좀 주요적인 부분들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에도 꽤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뭐 긴장이 되는데 늘 일정을 체크하면 많으면 제가 불안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호재거리가 없으니까. 예, 그렇죠. 근데 호재거리가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번 주에. 예,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그걸 좀 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예, 우선은 이제 우리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연준의 뭐 의지 하나, 그다음에 예, 그렇죠. 또 경기 침체, 요게 계속 메인 악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가 어떤 게 나오고 또 연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경제 지표는 8일 날 미국의 고용 지표가 가장 중요하죠. 이게 예. A급 지표가 되겠고. 그다음 연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 6월 FOMC 회의에서 이제 75bp 금리 인상을 했는데 혹시 그 안에 어떤 다른 또 특별한 내용이 있을까? 그걸 이번 주에 엿볼 수 있습니다. 요거 두 개가 중요하고 그리고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조금은 식상할 수도 있잖아요. 예. 계속 몇 주째 반복이 되니까 이번 주부터 새롭게 나오는 게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 그렇죠. 요게 제일 사실 무서운 건데 왜냐하면 그동안 실적 추정치가 계속 하향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다 뭐다 하기 때문에 하향되고 있는데 이 하향되고 있는 꾸준하게 하향 조정되고 있는 이 실적 이걸 확인하는 게 이제 앞으로 한 달 반 정도가 남았다는 것. 예. 이번 주부터 시작입니다. 당장 이제 이미 그 전부터 미국의 대표 기업들 2분기 실적, 다음 실적에 대해서 계속 안 좋다는 것을 토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경고를 계속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지난주에 마이크론 실적 전망에 봤었지만은 굉장히 큰 폭의 전망치 하향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 해서 그것과 연동된 게 바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되겠는데 뭐 7일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감 이후엔 또 LG전자도 실적 발표가 지금 앞두고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특히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보통 이번에 한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15조 정도는 봤었는데 최근에 급속도로 하향되면서 이제 14조 중반 얘기하다가 지금 14조 초반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정도 1조 가까이가 좀 하향된 상태고 예. 뭐 그 정도야 오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럼 하반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이번 잠정지 실적 발표에서 회사의 어떤 가이던스는 없을 겁니다. 월 말에 있게 되는데 어쨌든 시장 주변에서 많은 얘기가 오갈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그리고 이걸 제외한다 그러면은 실적 시즌을 이제 진입했다는 측면에서 한 달 반 정도의 어떤 변동성 장세가 있을 것이다. 이걸 제외한다 그러면은 아까 나왔던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이번 주 초반부터 있다는 거. 그리고 G20 외무장관 회담이 또 여기 7일부터 있습니다. 예. 요건 또 왜 중요하냐면 나토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확인한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정부도 이제 초청에 의해서 갔었기 때문에 요 부분이 이제 거기서 결정적으로 나온 것은 나토의 이제 그 군사력 증강, 두 번째는 신냉전 체제, 요거의 어떤 분기점이 되는 중요한 회의였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 중국이 최근에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약간의 섹터별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있는데 이런 이벤트 때문에 그게 사실 무색하게 돼버렸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번 G20 그 외무장관 회의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과연 거기서 어떤 얘기가 만약 있다면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인가도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 주에 가만히 놓고 보면 FOMC 회의 의사록 공개 또 미국 6월 고용 보고서 호주의 통화정책 회의 별로 뭐 좋아 보이는 게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작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 트럼프 때 했던 대중국 그 관세 부과한 것, 예. 요게 하나씩 지금 만기가 도래하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7일부터 도래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옐런 재무장관도 그랬었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 관세를 인하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미리 많이 얘기를 해봤었죠. 왜냐하면 예, 그렇죠.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중국의 어떤 공산품들 이런 것들이 관세를 두들겨 맞으면서 가격이 많이 뛰었었는데 이거라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조치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번 주 후반 정도에. 요건 아마 우리 장에 글로벌 전체 시장에 조금의 호재가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그것도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자들이 체크해야 될 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시장 전망은 어떤지 최근 들어서 경기 침체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미 좀 어느 정도 인정했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이제 뭐 시장 전망에 대해서 제가 요 그림부터 보고 말씀드리죠. 이게 예. 뭐냐면 우리 구리 가격 추이가 되겠는데 우리 닥터 코프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구리 박사. 왜냐? 여러 그 우리 경기가 잘 돌아 산업계가 잘 돌아 경기가 잘 돌아가면은
많은 부분에 구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구리 가격이 어떻게 돌아가냐에 따라서 경기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걸 파악할 수 있는데 이 구리 가격 추이 차트를 보시면은 그래도 상승 트렌드를 완만하게 유지를 하다가 예. 뭐 올 초까지만 해도 그래도 유지를 하다가 최근에 이 하단을 깨면서 내려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달러화, 그다음에 뭐 원자재 가격 전체 뭐 인플레 등등 여러 가지가 반영된 가격입니다만은 어쨌든 구리 가격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뭐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3년 만기 국채 금리를 보시면은 피크를 찍고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이게 왜 빠지겠습니까?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리 가격, 그다음에 국채 금리 이런 거 내려가는 걸 보면 이게 경기 침체를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미 미국 시장에서 나오고 있지만은 우리 경기 침체의 정의가 무엇인가 물론 딱 싹둑 자르기는 어렵지만은 2분기 연속 경기가 역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난번에 나왔던 거 미국의 GDP 성장률이 1, 4분기가 마이너스 1.6% 나왔거든요. 2, 4분기에 대해서 이제 예정이 2, 4분기 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다 끝났으니까 숫자가 나오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1%에서 2% 보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 기준으로 1, 4분기와 2, 4분기 연속적으로 역성장이구나라고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는 뭐 논쟁을 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뭐 우리가 경기 침체 들어갈 확률이 30%다, 50% 등등 얘기하는데 예. 요걸 보면 거의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 기정 사실화가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근데 물론 이제 요거 GDP 성장률 하나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고용이라든지 소득, 소매, 판매 여러 가지가 또 섞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좀 인정을 하고 있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물론 이제 이제 경기 침체를 인정한다고 해서 주가가 지금부터 더 새롭게 빠진다는 건 아닙니다. 이미 이런 상황들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 예.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반영돼 간다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좀 우리 시장의 아픈 부분이죠. 약간 위안이 있다면 뭐냐면 어느 정도 반영이 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게 지난주에 마이크론 실적이 그 실적 전망치가 나왔을 때 반응이 되겠는데 마이크론 실적을 전망치가 어느 정도 깎였냐면 거의 한 20에서 30% 깎였거든요. 예. 그 정도면 지난 분기의 느낌이면은 마이크론의 주가가 아마 10% 이상 급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빠졌을 수도 있죠. 충분히 예.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보면은 시간 외에서 그다음에 본장에서 2.9% 빠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마이크론 차트를 보시면 알아요. 이미 폭락이 돼 있다는 거. 예.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글로벌 증시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돼 왔다는 측면은 그나마 위안이라면 위안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 해서 실적 시즌에 들어온 이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는 그 불안했던 실적 감익을 아마 확인하는 이런 구간들이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이다. 답답하고 불안한 국면은 조금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좀 무거운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현재 시장 흐름을 고려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단기로 볼 때는 우리가 차트로 보더라도 단기 반등은 또 이번 주 초에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왜냐하면 신용 물량도 좀 털렸고 또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추세적인 어떤 상승 반전은 아직 논하기는 어렵겠죠, 당연히. 지난주 같은 그런 느낌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해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정책 당국에서도 약간 대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신용융자에 대해서 담보 비율 그 유지 의무를 3개월간 면제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이건 좀 반가운 소식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담보 비율 140%를 정권사가 알아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건데 얼마나 알아서 하겠습니까, 정권사에서. 제가 보기에는 약간 조삼모사의 느낌이 강하다. 그렇죠. 그것보다는 공매도가 문제예요, 공매도. 우리 공매도에 순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뭐 찬성하는 분들 순기능을 얘기하는데 뭐냐면 몇 가지 있습니다. 주가에 과열을 시킨다. 우선 있죠. 예. 지금 어디가 과열돼 있습니까, 우리 증시 아니면 우리 종목들 중에서. 그리고 정상적인 주가의 가격을 찾아간다. 어디 정상적인 가격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예. 거꾸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우리 순기능이 있어요. 공매도에. 약세장에 투자의 기회를 준다. 말은 맞죠. 근데 그 기회가 과연 기관이나 외국인과 개인들을 비교했을 때 그 기회가 공평한가를 봐야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무슨 공매도의 순기능이 있겠습니까? 이 점을 제가 좀 잡아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중요한 부분이고
투자 전략은 일단 뭐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역시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는 계속 경계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예.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 특히 우리 정권가에서 지금 제일 안 좋게 보는 섹터가 반도체예요. 지금 가장 경기 민감 섹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경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러시아 우리 증시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 러시아와 연준의 스탠스 요거 두 개의 변화가 와야 돼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시장과 좀 무관한 섹터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게 맞지 않겠는가? 경기 민감이라든지 이런 쪽보다도 아무래도 러시아에 큰 변화가 없다면은 시장과 좀 무관한 섹터 쪽으로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게 짧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주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어떤 전략으로 투자를 준비해야 될지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포트폴리오에 뭐 변화가 있었습니까? 사실 요즘 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 이 변화도 좀 궁금하긴 한데. 그렇죠. 지난주에 제가 큰 변화를 줄 거라는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큰 변화를 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예.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좀 드리죠. 제가 포트폴리오를 꾸려오면서 현금 비중도 뭐 30% 이렇게 전후 말씀드리고 초보분들 예, 그렇죠. 같은 경우는 뭐 30% 이상 40%도 말씀드리고 등등 했었는데 그런 표현을 썼어요, 제가. 여러분이 이제 셰프고 저는 어떤 종목들 재료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드리는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들 요리한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재료가 거의 다 썩어버렸어요. 재료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그 재료를 보관한 냉장고 자체가 고장이 나버렸다. 매크로가 문제예요. 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제가 3주 전에 썩은 재료 빼기 바쁩니다. 제가 3주 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이브 빼버렸죠. 그 위에 또 급락 나왔지 않습니까? 또 2주 전에 뭡니까 모드투 같은 거 빼버리고 예. 또 최근에 낙폭 과대주 같은 경우는 절대 전저점을 깨면 안 된다 말씀드리는데 이거 깨는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냉장고에 들어있는 종목 중에서 살아있는 재료가 예를 들어 LG노텍, 뭐 SM, 현대미포조선, 하나에로스페이스, 현대차한미약품 이 정도밖에 없어요. 이걸 가지고 과연 우리가 포트폴리오 꾸려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무리라는 거예요. 예. 이 정도가 좀 무리예요. 그래서 아마 이 음식을 담을 수 있는 이 냉장고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까지는 이 포트폴리오 운영은 상당히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분간은 시장의 어떤 지수 섹터를 살피는 게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요거는 보여드리죠. 언제까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가? 제가 이제 그 차트 하나 코스피 일봉을 좀 보여드리겠는데 예. 추세가 돌아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냉장고가 다시 정상화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경계를 해야 된다. 코스피 일봉 보시면은 여기 우리 일봉 내려간 거 보면 하락 추세의 뭐 채널형이 하락 채널형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위쪽에 이 추세선, 녹색선이 이렇게 지난 8월부터 내려던 추세선이 과연 언제 돌아 나올 것인가? 이걸 제가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최소한 한 달 반에서 한 2달 정도입니다. 그 정도가 돼야 돌아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쯤이 돼야 우리가 다시 냉장고에 재료를 좀 채워 넣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당분간은 섹터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시 한번 저점을 하회했는데 이 반등을 언제쯤 할지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좀 관심 네. 가져야 할 섹터랑 종목까지 짚어주시죠. 네,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2차 전지가 무너졌다는 게 가장 아픈 데미지를 받았고 예, 그렇죠. 그리고 우리 메인 종목이 뭐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되겠는데 이 문제가 지금 아직도 회복의 기미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삼성전자 섹터를 보십시오. 어떤 섹터를 가지고 있는가? 매출이 나오는 섹터, 스마트폰, 반도체, 가전이잖아요. 스마트폰 오드컨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서버, D램 다 안 좋다 그래요. 거기다가 가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때 한때 반짝해서 수요일 굉장히 높은 폭발적인 수요를 누렸던 가전 같은 경우도 LG전자도 많이 불안한 게 이것 때문인데 세 가지 섹터 모두가 지금 불안한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과연 주가가 언제 돌아 나올 것인가? 마이크론 실적 전망치에서 보셨겠지만은 역시나 이걸 감안한다 그러면은 당분간은 이 실적 발표가 될 때까지는 그 압박이 계속될 것이다. 실적 발표가 막상 나온다면은 그때쯤에서는 약간 기술적 반등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계속 경계를 해야 되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시장에도 그래도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진다 그러면 그나마 시장과 무관한 섹터, 우리 방산 쪽, 아까 나토가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역시 군사력 증강이거든요. 예. 그걸 감안하면 방산 쪽이라든지 그리고 하이브를 제외한 엔터 쪽,
K-팝의 성장세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 2, 4분기도 잘 나올 겁니다. 거기다가 가장 개별적인 섹터라고 할 수는 헬스케어 쪽. 근데 문제는 헬스케어는 실적이 잘 안 되니까 반드시 실적이 되는 쪽만 살펴보자. 그렇게 제한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관심 종목까지 체크해봤고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트리플 인베스트 김우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